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겠죠? 맛있게 드시고 어, 천만쌤의 영상으로 오후를 한번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게 좀 재미가 없더라도 편하게 들어주시고 서로 같이 공감하고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뭐 특정 종목이나 기업이나 섹터를 이렇게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 하고 싶으면은 뭐 연금 계좌나 ISA 계좌, IRP 그런 계좌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좀 받고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ETF가 좋을 것 같습니다. ETF도 될 수 있으면 국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국내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미국. 그러니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그나마 제일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률이 제일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뭐 중국 거 했다가 차이나 거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절대 그런 게 하지 마시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박스피에 박스피 계속 그 박스 안에 돌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가다가 뭐 폭락도 하긴 하죠.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가서 회복하고 우상향 하더라는 겁니다. 길게 보십시오. 길게 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모아가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실천한 분들은 5년 정도 해보니까 그래도 수익을 다 냈어요. 하지만은 본인이 뭐 아니다 싶어가지고 괜히 엉뚱한 짓 해가지고 주가 다 까먹고 오히려 손실 나더라고. 아니 연금 계좌나 IRP, IS 계좌에서 손실이면은 그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건 완전 투자 못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단지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 세액공제도 받아야겠지.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 자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공부하셔서 그쪽에 하라는 겁니다. 제일 만만한 게 그냥 뭐 나스닥 100, S&P 500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속 편해요. 응? 그리고 그 기업이나 어느 특정 섹터 공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2차전지 보세요. 한참 올라갈 때 막 22년도 막 고점 찍을 때 내가 그때 다 탈출하라겠는데 안 해가지고 다 물려 있잖아. 물려 있잖아요.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차이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물려 있고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응? 한때 잘 나갔던 섹터들. 요즘 뜬다고 해가지고 뭐 요즘 조방원 뜨긴 뜨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 보면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조선주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조선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 이후로 보세요. 완전 나락같지 않습니까? 이제 좀 조선주 뜨기 시작하고 있던데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이클 사람이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한뭐 100%, 200%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또 이제 팔기 시작하고 차익 실현합니다. 그 방산주도 잘 가다가 꺾이잖아요. 왜 꺾입니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종료가 되고 쓰러들면은 이제 방산주도 이제 폭락 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미친 듯이. 또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현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잃지 않는 투자. 코스피가 그 랠리 후에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섰던 개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 개미들 돌아오는데 한국권에서 보니까 개미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7조 5,327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미들 많이 매도했네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가 봅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7조 7,300억을 처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2,698.97포인트였죠. 이 주가가 지난달 초 3,089.65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회복하니까 막 일부 차익 실현 나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5천 외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대감으로 올랐거든. 실적과 그런 나름대로 그런 기업들이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어요. 대부분.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주가로 회복하니까 막 팔고 튀는 겁니다. 요즘 개미들도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달에 다시 8,768도 사들이는 거야 또.
지난 1일 보니까 코스피가 폭락을 했잖아요. 거의 한 4% 정도 가까이 빠졌어요. 좀 짜증났죠. 그다음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1조 6,283억 순매수해가지고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했습니다. 8월달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보니까 네이버네, 네이버. 그리고 AI 시장 확대, 정부의 육성 의지가 강해지면서 개미들도 5,300억 정도 담았습니다. 다만 네이버 주가는 지난달 말 23만 5천 원에서 이달 22만 9,500원으로 오히려 2.34%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 참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기는. 근데 네이버가 과연 이게 AI의 중심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심각한 고민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돼. 살펴봐야겠죠. 진짜 AI면 네이버가 과연 가능하냐? 응? 네이버 요즘 뭐 사용하기는 편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한번 의구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또 개미들이 또 하이닉스 3,134억 사들이고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를 순차적으로 좀 사들이네요. 반면에 카카오 5,200억 매도했네. 그러니까 하나오션 1,600억, 한국전력 1,450억, 두산에너빌리티 1,260억 이렇게 계속 또 처분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547억이나 팔았다. 많이 팔지는 않았네요. 547억이면은 지난 7월 이후 순매도 금액은 4조 3,819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5만원, 6만원 사이에서 눌려있던 주가가 7만원대로 회복을 했죠. 뭐 본전을 회복하거나 수익을 얻은 투자들이 이제 처분에 나서는 겁니다. 왜냐면 또 불안하거든 또 하도 많이 당하니까 저도 뭐 삼성전자 좋아하지만은 이 주가가 또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일단은 팔고 오자,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파는 개미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개미들이 유입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고객 예탁금 지난 6일 기준 66조 2,800억 정도 달할 정도로 투자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보다 12조 300억 정도 늘어났죠.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가 당분간은 앞으로 국장이 유리할 것이다. 고객 자산가들 사이에서 국장 비중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뱅커 같은 애들은 자꾸 끌어모으려고 개미들 유혹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자꾸 유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수수료 먹기 위해서 자꾸 꼬드긴다고. 그래서 증권사를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매도 쳐요. 또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증권사 이야기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양도세 논란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날 조짐을 보이는 등 증시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점 작용을 했는데 이미 상법 개정을 마쳤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 중이다. 저 시간 얘기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40% 이상 되는 건데 배당 성향이 그럼 별 기업이 없어요. 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주식보다 국정의 매력이 부각되는 점도 긍정적이더라. 올해 미국 S&P 500이 7.79, 나스닥이 10% 상승한 동안 코스피는 33.78% 올랐다. 왜 많이 올랐을까요? 그동안 코스닥이 완전 바닥을 찍었었거든. 코스피가 완전 진짜 코스피 지수 개차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거지 뭐. 하지만 또 언제 빠질지 모른다. 이번에 봤잖아요, 여러분. 8월 1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빠지는지. 무섭게 빠집니다. 빠지기 시작하면은. 대통령 취임 후 9억 2,531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서학개미 순매수세가. 근데 올해 취임 전까지 순매수 규모가 130억 7,532만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대폭 줄었더라. 국내 증시에 대한 비선호의 근본적 이유는 수익률 열의에 기인하더라. 그래서 국내 증시의 초과 수익이 상당 기간 증명될 경우 후행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얘들은 뭐 좋다, 충분하다, 개미들 들어올 거다 이렇게 자꾸 꼬드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말 되면은 또 겁나게 팔아치울 겁니다. 양도세 때문에 아직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 양도세 10억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9월 달부터는 9월 달, 10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매도 나올 겁니다. 매도세. 코스피 지수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 때릴 거랍니다. 기계적 매도 때리든지. 투심이 약화된단 말이야. 투심이 약화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수가 안 좋아요. 지수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미국
미국 가는 게 나아. 미국 쪽으로 관심 갖고 미국 지수 추정하는 ETF가 가장 그래도 무난합니다. 변동성은 좀 있긴 있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회복하고 올라가더라. 제 말이 뭐 틀리거나 좀 이상하면은 반론을 제시해도 좋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시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고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